이번에 보실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의 기초 중에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움직이거나 말 그대로 툴을 다뤄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은 흔히 해당하는 도형 자체를 오브젝트 도형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은 도형의 일부를 선택한다. 일부를 선택해서 뭐한다? 형태를 변형시킨다라는 값입니다.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기능들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을 모르시거나 사용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다라고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선택 툴이 무엇인지 직접 선택 툴이고, 두 번째로 또 보셔야 되는 것은 면이라는 개념과 선이 무엇인지 조금 해서 도형은 면의 개념, 선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나눠서 걔네들에 대한 각각의 색상을 처리하거나 선의 두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툴은 면도 없애고 선도 없앤다. 면의 색깔 없애고 선의 색깔을 없앤다라는 개념. 그 얘기는 도형을 아예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는 하지만 색깔을 안 주겠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잘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점을 두어야 된다고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도형을 움직이지 못하게 잠금라는 기능과 숨김이라는 개념 이외에 몇 가지 단축을 한다던가 컨트롤 C, 컨트롤 V라 몇 가지 기능. 자, 그래서 페이지에서 OT 부분이 아니라 베이직에 들어있는 파일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첫 번째 바로 이 검은색 화살표. 버전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릅니다. UI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가 없죠.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 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셀렉션 툴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조금의 친근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깜둥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해서 도록 얘랑 많이 친해지고요. 단축키는 마우스 쓱 올려보시면 V라고 되어 있어요. V가 단축키예요. 옆에 있는 아이는 A죠. A냐 V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마다 바뀌는데, 안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바뀌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아마 안 와서 제가 이 상단에 여기 한글로 글자가 아마 떠 있는 분들이 한글 모드라서 그래요. 한글 모드라서 그런 거니까 영어로 바꿔서 누르시면. 자, 그러면 검은색 화살표 선택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택 툴은 제가 원하는 선택 도형을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있던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대시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난 안 변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뉴 윈도우에서 내려가시면 컨트롤 U 스마트 가이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가 꺼져 있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마우스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거예요. 좀 더 찾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컨트롤 U라고 하는 이 키를 적응되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쓱 갖다 댄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게 선택이. 이때 키보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추가 선택입니다. 다시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해제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키보드 Shift는 내가 무언가를 클릭을 했을 때 추가로 선택해서 만들어주거나 반대로 해제하는 기능을. 파워포인트나 다른 프로그램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만 닿았을 때는 선택이 안 됐었죠.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닿아 있으면, 그리고 Shift 키는 똑같이 먹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선택되어져 있는 도형은 해제가 되고 선택되지 않은 도형은 선택을 하게. 그런 기능들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빈 공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Shift Ctrl D Shift Ctrl D 키를 누르시면 배경이 하얀 게 아니라 투명하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분에 마우스를 아무것도 안 누르고 클릭하시는 순간 선택된 거는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선택된 도형이 아닌 다른 아이를 클릭하셔도 해제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건 Shift Ctrl D예요. 메뉴, 뷰에 표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 투명한 그리드 형식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택했느냐, 선택을 해제했느냐 보시면 돼요. 선택된 아이는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마음대로 도형을 마우스 띄면 그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키보드 컨트롤 D를 누르면 내가 방금 이동한 만큼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돌리겠다. 컨트롤 Z 누르시면 컨트롤 뭐 G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갔네 다시 돌아가야지 하시면 컨트롤 Y를 눌렀을 텐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컨트롤 Y를 누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바뀝니다. 이걸 아웃라인 상태, 엑스레이 상태라고 제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컨트롤 Z에다가 Shift를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Shift 컨트롤 Z면 앞으로 가요. 자, 그래픽 툴에서 Shift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기능을 썼을 때 그것의 행동을 반대로 다시 해라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hift와 함께 어떤 단축키를 썼을 때. 때문에 컨트롤 Z냐 컨트롤 Z냐 익숙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트롤 D가 그러면 무엇일까? 움직이면서 키보드 Alt를 누르시면 복사를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다시 누르시면 복사한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는 조금 다르죠. 컨트롤 Z 하면 돌아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컨트롤 D라고 하는 단축키는 밑에 따로 제가 체크를 안 해놨지만 컨트롤 D는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반복하겠다.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움직이면서 Alt 눌렀어요.
이만큼 움직였죠? 이걸 나는 반복해서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수행하겠다. 컨트롤 D. 아니다, 난 이동하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한다. 컨트롤 D 했을 땐 이동만 하겠다. 해석을 하시면 된다. 컨트롤 Z 이전으로 돌리는 건 약 100번 정도 체크를 했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형을 선택하거나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파악하셨고요. 움직일 때 Shift를 마우스보다 나중에 눌러서 사용하시면 바로 세로 수직 수평 방향 또는 45도 각도로 자, 두 가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자, 2번의 위치처럼 끄트머리에서 살짝 바깥에 갖다 대면 선형 화살표가 나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시면 회전하게 되어져 있고요. Shift 누르시면 45도 각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Alt를 눌러서 복사는 마지막 하나 바로 위에 올려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내가 당긴 쪽 반대쪽을 기준으로 마우스 올린 쪽의 반대쪽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움직이면서 Shift를 누르신다면 가로 세로 정 움직이면서 Alt를 누르시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되더라. 이런 식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죠. 항상 뛸 때는 마우스를 먼저 띄는 거고 키보드를 나중에 띈다. 고 잘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선택 툴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 선택, 해제 가능합니다. 움직일 때 Shift를 누르거나 Alt 또는 회전할 때 Shift를 누르거나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때 Shift, Alt 이런 키를 눌렀을 때 추가적인 기능. 단 마우스보다 먼저 키보드를 누르는 것과 마우스보다 나중에 키보드를 누르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아래쪽에 그룹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선택한 아이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하고 Shift 컨트롤 G 눌러서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두 가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뒤에 있는 그림 보시고 우선 그 위에 그대로 퍼즐 맞추기. 자, 4시 6분이네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빠르게 빠르게 하라 빠르게 할 수. 지금도 빨라요? 일부러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올려드리려고. 집에 가셔서 보시라고. 제가 자주 잊어버려서 녹화를 맨날 할 수는 없는데 앞전에 제가 이거 앞부분을 제가 다 놓친 걸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녹화하고 나중에 보면 음성 녹음 안 돼. 한잔 하겠어요 지금. 네. 여러분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녹음 안 돼요.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 다 꺼놨어요.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만. 되게 불안하니까 테스트 확인해 볼까? 네? 네. 실시간으로 걸어놓고 싶은데 실시간으로 해봤더니 좀 많이 느려지더라고. 실시간으로는 안 하고 선수별로 그랬어요. 앞전에는 그냥 막 올렸는데 제가 보고 제가 뭔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PPT를 일부러 켜가지고 뭐 하겠다 설명해 놓고 다시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해볼게요. 이제 선택 툴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직접이 아니라 선택 툴입니다. 자, 선택 툴에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겠습니다. 선택 툴로 밑에 있는 선 첫 번째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에 보시면 웨이트 두께를 10포인트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10포인트일까? 딱히 언급이 없습니다. 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얘네들의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쓰려면 오른쪽 패널에 있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패널을 열어보시죠. 스트로크. 오른쪽 패널에 있는 스트로크를 열어보시면 저처럼 여러 개 쭉 나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짧게 하나만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켜주셔야 되겠죠. 자, 열어보시면 현재 두께, 선의 두께가 2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위에 있는 그림처럼 10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곳에다가 클릭해서 바꾸셔도 되고 직접 10이라고 써서 엔터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모두 나머지 총 3개가 전부 다 포인트이므로 3개 모두 한꺼번에 바깥에서 선택을 하고 선의 두께를 10포인트라고 바꾸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끝인 줄 알았더니 왼쪽에 첫 번째 있는 모양이 위에 거는 끝에가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니네요. 선택해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위에 있는 내용에 캡이라고 써 있죠. 스트로크에 보시면 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캡에 총 3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요. 뜻을 보시면 보나마나 이건 동글동글이니까 두 번째 이 동글동글이지 않을까요? 클릭을 해보신다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캡의 모양을 처리한 것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캡은 말 그대로 끝이란 뜻이에요. 끝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끝을 동글동글하게 처리하겠다.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캡 중에서도 하나는 첫 번째 있는 기본형이 맞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캡 중에 세 번째 있는 아이가 맞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아이하고 세 번째 아이하고 그냥 단순하게 길어지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색깔을 제가 바꿔서 일부러, 자, 둘을 비교해 보신다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끝에 보이시나요? 이 포인트라고 하는 아이가, 얘를 포인트라고 해요. 하나의 선이 있으면 그 선의 끝머리에 맞춰서 끝날 것이냐, 해당한 선의 끝에서 요 두께만큼 더 튀어나가서 마무리할 것, 이런 차이입니다. 당장은 이 둘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차후에 뭐 여러분들 표를 만든다던가 어떤 그림을 표현해서 만들 때 탭의 모양이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전감으로 만듭니다. 가장 간편한 샘플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아래 보시면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대시드 라인이라는 부분 현재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시는 순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해석을 해서 보면 앞부분 선의 길이, 두 번째 거 공간의 길이, 선의 길이, 공간의 길이를 표현하게끔 돼요. 쓸 때마다 여러분 교체할 수도 있지만 단 두 개만 쓰면 선, 공간으로 맞춰지고, 하나만 쓰면 선과 공간은 같은 길이만. 그리고 만약에 세 개를 쓰면 선, 공간, 선, 없으니까 다시 공간, 선 해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2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길이를 2, 사이 공간을 포인트로 맞추겠다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얘는 딱 그만큼 해석이 되지만 나머지는 좀 탭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이런 아이들을 대시를 보세요. 제가 점점 줄이면 줄이면 네, 갭이 조금 더 길어야 보기 편해요. 대시를 아예 0이라고 바꿔보시면, 선의 길이가 0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 간격이 20포인트만큼 뜨는 거고, 다시 선의 길이가 없고 다시 20포인트만큼 떠서 처리된 형태로. 근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라운드 캡과 스퀘어 캡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10포인트씩 뭐 하겠다, 위아래 10만큼씩 채워넣겠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또는 사각형 점선을 만들어 처리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대시라인을 면 기본형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캡과 대시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보셨는데, 이번에 보실 거는 밑에 있는 코너입니다. 선의 두께 모두 12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3개 모두 한꺼번에 잡아서 선의 위드 두께를 1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표현이 되는 게 있고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 아이의 경우는 이 모양이 각도가, 여기 들어있는 각도가 일정 각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 뾰족 튀어나오는 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얘를 슬쩍 줄여보면 좀 늘어나기 위해서 반대로 이렇게 가로만 늘리시면 짧아지는.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꺾어지는 부분, 흔히 코너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있습니다. 코너의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 거냐, 또는 템퍼라고도 하죠. 또는 베벨,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깎아지게
이 부분을 선택. 이 세 개 도형은 컨트롤 Y 살짝 해보십시오. 계속 여러 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선이 딱 채워진 완벽한 도형 형태를 꺾어져 있긴. 그런데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형태를 보면 라인은 컨트롤 Y 했을 때 완벽한 도형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진. 이 아이의 경우는 선의 두께를 똑같이 주어 보았을 때 선의 두께를 주어 보았을 때 꺾어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쪽 끝에는 꺾어진 게 아니라 그냥 끝났으니까 사실상 뭐예요? 패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중간에 이 꺾어진 부분의 경우는 코너라는 부분을 컨트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걸 또 놓고 보자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아이는 라운드, 두 번째 있는 아이는 첫 번째 있는 코너 꺾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아이의 경우는 위에 코너에서 세 번째에 있는 벨 조인. 각각의 코너, 캡과 코너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딱 내려가서 바로 밑에 선 이 부분을 보시면 여태까지는 면이라는 곳에 색깔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면의 색깔이 존재하는 아이. 여기서 웨이트 일단은 이게 라고 줘보겠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바꾸시면 면의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시냐, 이쪽에 툴에 보시면 선택하신 곳에 이렇게 가운데 색깔이 없는 구멍이 뻥 뚫린 아이를 선색 뒤에 칠이 되어 있죠? 얘를 면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배치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곳을 클릭하시면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 아이를 내가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거 해볼게요. 면의 색깔 바꾼다. 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면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해서 하나는 기존에 있던 색깔, 하나는 바꾸려고 하는 색깔. 그래서 K를 누르시면 그 색깔대로 컨트롤 Z 하시면 이전으로 돌리기. 선의 색깔을 바꾸시려면 선을 앞으로 뺀 다음에 왼쪽으로 해서 선을 앞으로 뺀 다음에 이를 더블 클릭하고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하지만 권장은 차후의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고 권장은 오른쪽 패널 컬러라고 하는 패널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컬러는 소수점의 수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의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수치를 정수를 입력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필요한 컬러를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곳에 키보드 커서를 갖다 놓고 방향키로 위아래 따라서 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되게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위에 있는 것처럼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이 끝에가 라운드네요. 그럼 라운드겠죠. 더 할 것이 없는가? 똑같아 보이니까 건드릴 게 없어.
두 번째 선택 툴로 선택하고 나서 봤는데 모양이 이 도형보다 안쪽에 있는 것 같네요.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아이를 쏙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잘 보시면 꺾어진 이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즉 코너를 라운드로 체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세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니까 얘보다 바깥쪽으로 된 것 같네요. 얼라인 스트로크를 바깥쪽으로. 마찬가지 끝에가 동글동글하니까 코너를 라운드로 처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식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면이라는 개념과 선이라는 개념 두 가지 모두 인식하셨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도형은 면의 색깔이 흰색, 선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의 툴에서도 컬러 패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선에 되어 있는 색깔을 안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래쪽에 플러시 버튼을 클릭하면 써지게 됩니다. 면의 부분을 앞으로 빼고 마찬가지 플러시 버튼 누르시면 면의 색깔도 즉 이 도형은 도형 자체는 존재하지만 뭡니까? 색깔의 아예 컨트롤 Y를 해서 보신다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따로 만든 아이가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라인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아이에 의해서 자체적인 형태 좀 주의해 주시고 이에 여러분들은 왼쪽에 얘네들은 다 고정된 상태입니다. 고정된 이 아이들을 보고 최대한 비슷한 컬러의 색을 찾아서 색깔을 하나하나 맞춰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